아이고. 차렷! 네. 반갑습니다. 예. 계셨나요? 예. 예. 오늘은 몇 분은 아주 바쁘셔서 네네. 저희들끼리 조절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게 되죠. 네. 예. 할까요? 시작합시다. 네. 자로문강. 자로가 강함에 대해서 물었다. 장활. 남만지 강력, 북방지 강력, 어기 강력. 그 남쪽 지방의 강함이냐, 북쪽 지방의 강함이냐. 어기 강력.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예, 어기. 당연히 안 되죠. 어기 뭐예요? 억이라는 글자는 이거 중에 하나인데 보통 아니면 뭐 이 정도로 번역합니다. 누를 뭐 이런 거. 예, 뭐 의미는 누른다의 의미인데 그 보조사로 사용할 때는 뭐 그러나 또는 뭐 아니면 이 정도입니다. 어기 강력. 이강력. 이거 해석이 안 되는 이 입자도 제가 프린트북에 입자 그 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써놨는데 요 입자가 2인칭 너여자랑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프린트를 봐야지. 그렇게 하면 뭐 남방의 강함이냐 북방의 강함이냐 아니면 너의 강함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드린 거 보시면 됩니다. 네. 저번 시간에 거 빼고. 이게 이간, 여간, 그건 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강함, 그러니까 자로우가 물었으니까, 그죠? 아니면 예, 이제 해석이 됩니다. 아니면, 여기가 아니라면, 아니면 너의 강함인가? 예, 관유이교, 불도무도, 남방지 강량, 예. 혼자 거지. 예, 관용과 유순함으로 가르쳐서 예, 도가 없는 것을 보복하지 않는가. 예, 그럼 남방의 강함이다. 예, 군자는 이에 가한다. 힘금협, 사이불령, 예. 북방지 강량, 이 강자 거지. 예, 갑옷을 입고서 예, 죽어도 싫어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 북방의 강함이다. 예. 강한 사람은 이에 강한다. 예, 고 군자 화이불류 강제교 예, 중립이 불의 강제교 구규도 불변 세언 예, 강제교 예, 국무도 시사불변 강제교. 예, 그러므로 군자는 어울리나 조화롭게 어울리나 휩쓸리지 아니하고 예, 아니한다. 강하구나 그 굳셈이야. 예, 가운데 서고서 한쪽에 기대지 않는다. 예, 강하구나 그 굳셈이야. 예, 나라에 도가 있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변방을 바꾸지 아니한다. 예. 일단 그렇게 하고 갑시다. 강하구나 굳셈이야. 예, 나라에 도가 없으면 죽음에 이르렀어도 바꾸지 아니한다. 예. 강하구나 굳셈이야. 예. 좀 긴 문장이죠, 그죠? 네. 강, 지인, 용 중에 용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용이라고 하는 큰 동목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문이라고 나중에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지인용인데 앞에 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꽤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안연과 관련해서는 인과 관련된 덕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용기와 관련된 강함입니다. 자, 뭐 문강, 여기는 뭐 강에 대해서 물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뭐 크게 번역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공자 대답이 이제 남방지 강여, 북방지 강여, 이강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라고 하는 문장 끝에 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표현대로 하면 그냥 이 의문문 부호랑 똑같은 역할입니다. 한문에는 뭐 마침표도 없고 쉼표도 없잖아요. 그죠? 쭉 이어지니까 그 문자 자체가 뭐 다른 부호를 쓰지 않는 문자이기 때문에 글자가 그런 부호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런 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렇게 의문으로 표시되는데 우리말에서도 의문으로 표시할 때 질문을 할 때 의문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할 때 질문 형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죠. 아프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픈지를 묻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픈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의문문을 활용하는데 똑같습니다. 이 여자는 질문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의를 구하는 저 사람 참 훌륭하지요? 이렇게 물을 때는 그죠? 저 사람 나는 훌륭하게 여긴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형태로 이런 글자를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그냥 순수한 질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방의 강함이냐, 남방의 강함. 북방, 남방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도 뭐 다산 같은 경우에 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뭐 북방, 남방 이렇게 중국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뭐 어느 지역을 경계로 해서 뭐 남쪽, 북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항아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 남쪽 뭐 이렇게 북방, 남방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이 북방, 남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북이라는 글자는 중국이나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북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때 저 글자가 안고 있는 이미지는 전쟁, 그러니까 국경 넘어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북방, 남방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요 중국 문화권 안을 남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북의 중화 문화권 바깥의 변방 지역을 북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정한 지점을 근거로 해서 북쪽, 남쪽 이런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중화의 문명권, 그 당시 문명화된 지역하고 그 바깥의 이민족들하고는 끊임없이 싸우는 상황이었으니까 북방은 국경 근처 또는 이민족들이 추구하는 뭐 이 정도의 의미, 그들이 추구하는 강함,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강이라고 할 때 이 이강은 해석하는 틀이 크게 두 가지인데 주의 같은 경우에는 2인칭으로 봅니다. 이자가 2인칭으로 사용되는 게 가끔씩 있는데 그러니까 너의 강함, 자로라는 사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강함 또는 네가 추구하는 강함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한대 정연 같은 경우에는 이 자를 그냥 같을 여자로 하고 여강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 여자를 중원의 문화권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원 전체의 문화권 그걸로 봐서 이 이강에 해당되는 거를 제일 마지막 고군자 화이분류 요거를 이강에 해당되는 걸로 봤습니다. 이 문장 자체에 있어서 그러니까 강함이 세 가지인 거죠. 그죠? 남방의 강을 표현하는 거는 관유이교 불보무도 요 문장이 이제 남방의 강에 해당되고요. 북방의 강은 임검역하는 그 문장이 북방의 강에 해당되고요. 이강이라고 하는 그거는 고군자 화이분류 요 부분을 이강으로 봤습니다. 정량은. 근데 뭐 주의 같은 경우는 이 자를 너의 강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 너의 강함의 부분은 두 번째 구절
북방의 강함과 같은 걸로 봤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남방의 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관유이교, 불보, 무도 예. 여기가 이제 남방의 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임금역, 사이불염 이게 북방의 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군자, 화이, 분류하는 그 아래 구절을 이강의 영역으로 봤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자거지라고 하는 그 남방의 강에 군자거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에 고 군자, 화이, 분류 이거를 군자의 강함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방법 또는 그 관점이 주의의 관점인데 그 관점을 쳐야 합니다. 정리하면 그 관점에 따르면 이 문장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남방의 강함이냐 북방의 강함이냐 아니면 너의 강함이냐 관유이교, 불보, 무도 관대함과 부드러움으로 지시하고 뭐 교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해서 이끌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지시를 하고 불보, 무도라고 하는 것은 뭐 도가 없는 길을 따르지 않는 길 자체를 따르지 않는 거죠. 따르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해주면 저 사람은 이렇게 대해줘야 된다는 일정한 길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의 어떤 대우 또는 서로 대처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원래 어떤 규칙, 예나 뭐 이런 그 절차에 따르면 이렇게 대해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오는 게 무도한 겁니다. 길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길을 따르지 않는다 해도 그걸 그대로 돌려주지 않는다. 불보라고 할 때 보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대응해서 그대로 갚아주는 게 보입니다. 무도한 것에 대해서 무도하게 갚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이 남방의 강함입니다. 그러니까 군자 거지라고 할 때 이 거지도 글쎄요, 이 거라고 하는 거는 자리 잡답니다. 자리 잡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다.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는 뭐 이걸 목적으로 보면 남방의 강함이겠죠. 그죠? 그 다음 임검역, 사이불염. 검자는 원래 무기를 의미합니다. 혁은 갑옷을 의미하고요.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고 군장을 착용하는 거죠. 임이 뭐예요? 입다. 입다? 착용하다 정도. 옷이면 입는 거가 될 테고요. 무기는 드는 거죠. 착용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불염. 뭐 전투와 관련된 그거니까 그죠? 죽어도 염자는 싫어하다 정도의 의미. 꺼려하다 정도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할 것 같은데 꺼려하다, 꺼리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북방의 강함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기도 이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이강은 일반적으로 지금 그 우리 정 선생이 번역하신 대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자도 강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된다. 또는 거기에 속한다. 그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강을 앞에 이강이랑 같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의 강함이 거기에 해당된다. 자로가? 예. 그 자로의 강함은 이런 성향을 가지거든요.
그 이제 번역본 같은 경우에도 주의의 해석을 따라서 강한 사람들, 보통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앞에 이강이랑 이 이강이랑 같은 이강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자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로의 죽음과 관련해서, 예, 저쪽에서 자로는 죽음 자체도 어떻게 표현하면 굉장히 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데,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화살을 맞고 죽을 때 이렇게 모자가 비틀어지잖아요. 그걸 이렇게 바로 잡으면서 죽습니다. 어떤 나라에 왕권 다툼이 일어나서 그걸 중재하려는 과정에서 화살을 맞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로라는 사람의 성정 자체가 굉장히 울뚝불뚝한 그런 성향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출을 하는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이렇게 젓갈을 담았다는 게 자로 아니에요? 그렇죠. 자로의 젓갈을 담아서 공자에 보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굉장히 자주 있었던 일 같습니다. 원한 관계. 먹나요? 직접 먹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젓갈을 담았다라고 하는 게 연장했다는 정도. 예, 소금에 절인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소금에 절여서 그럼 그렇게 갓을 바로 하면서 죽은 자로를 염장을 해가지고 공자한테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온전하게 안 보내고 가졌겠죠. 하거나 예, 털을 뜨거나 젓갈을 예. 그냥 염장 정도가 아니고,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 고사에는 그런 고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잡아서 죽여서 머리 해골을 가지고 요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죽어서까지 치욕을, 그러니까 그만큼 원한이 깊은 거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게 잔인한 거라는 건 아는 거죠? 글쎄요, 그거는 문화 자체가 다르잖아요. 중국의 형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육체형이거든요. 심하면 허리를 자르는 경우도 있고요. 목을 자르는 경우도 있고, 사지를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사기 같은 데 기록되어 있는 건데, 한나라 때 초기에 유방이 죽고 나서 유방의 부인이 유방의 처벌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하느냐면 혀를 뽑아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사지를 절단하고 그 상태에 돼지우리에 넣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잔인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하긴 했을 텐데, 지금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란 게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그런 일도 할 수 있었던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수업이 사피엔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피엔스 종이 여리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한 그런 약간 잔인함 소리 나오잖아요. 약간 연결이 되는 그런 게 유전자 안에 남아있어요. 예. 남아있는 일종의 그런 것도 자기 존재가 이거 아시겠죠, 그죠? 중국 고사에는 유독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한이나 이런 부분에서 처벌의 과정, 죽고 나서도 일단 자기의 원한이 그 사람에게 계속 어떤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자로를 강함이 여기 공자. 예. 이강이라고 하는 앞에 이강과 뒤에 이강을 같이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여기 번역본도 보시면 두 번째 이강의 강자는 그냥 강한 사람들의
이렇게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문장의 구조로 봐서도 꼭 여기에 이자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문장을 그렇게 구성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북방지 강야라고 하고 그냥 강자거지 이렇게만 표현을 해도 번역하는 여기 지금 번역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그 문장 안에 실리거든요. 그 이자라고 하는 글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한문에서 그 문장의 구조와 관계되는 이 이자는 여기 만약에 이강을 앞에 나온 이강과 같은 거로 보지 않는다면 이 이자는 한문의 구조 속에서 그냥 수러수러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로 본다면 썩 그렇게 적절한 문장의 그 구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판본상으로 이자가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요. 여기 명확하게 위쪽에 이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이강, 너이자, 이 이자가 2인칭을 의미하는 걸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의미상으로도 그게 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군자 화이분류 이 문장은 그 관유이교에서 군자 거지라고 할 때 그 군자와 연결되는 대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부드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자의 그 강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조, 그죠? 뭐 여기 구성원을 보면 화이 분류 중립이 분립 요 두 글자들은 두 구절들은 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며 불의라고 하는 거는 이 의자는 기울어지다의 의미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가운데에 서서 가운데를 세워서 어떻게 중립은 여러 가지 그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구중자와 입자를 중을 부사로 봐도 되고요, 그죠? 주어로 봐도 되고, 그죠? 중심을 세워서 이렇게 봐도 되고, 그죠? 가운데 서서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죠? 우리가 이전에 중용에서 의미했던 중자의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중심을 잡음, 중심을 잡고 서서, 이 정도로 번역하면 중용의 중자의 의미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화이 분류도 마찬가지죠. 이 화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리에서 나온 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 양념들을 매실도 넣고 소금도 넣고 해서 매실맛, 소금맛 또는 재료맛 이거 각각들이 자기의 맛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더 전체 자기 맛을 갖고 요게 맛이 섞여서 훨씬 더 좋은 맛을 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구성원 각자가 이렇게 집단을 이루는데 구성원 각자의 개성이나 자기의 어떤 독특한 그걸 갖고서 요 전체 안에서 역할을 하는 상태가 되는 게 화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정한 균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요 각각의 것들이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는 중 또는 불의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될 수 있죠. 각각이 자기 자리에 서서 나머지 구성 요소들과의 적절한 힘의 균형을 이루는 거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중용이라고 하는 그 덕목을 이해할 때 이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화의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상태가 그냥 지속이 되느냐?
화의 상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개혁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는 구기에 불합리한 요소들이 점점 생겨나서 그 불합리한 요소들이 그 조직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요소들을 깔아먹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화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뒤집어서 다시 화의 상태에 이르면 그 화의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화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유의 상태로 유는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뭐 흘러가 버린다, 문드러진다, 뭐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 요것들이 지나쳐서 그쪽으로 이렇게 싹 쏠려가 버리는 게 유입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과 요 과정은 요렇게 개혁을 해서 어떤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져 시간이 흘러가면 그 체제가 다시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뒤집거나 조정이 필요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연속적인 과정, 계속되는 과정이 담겨 있는 부분이 화의분류입니다.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 조화가 다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다시 한번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조화를 이루었지만 그 조화가 한쪽으로 휩쓸려 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거는 요게 지금 화의 상태가 고정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용의 그 과정, 자기 중심을 잡는다, 그게 지속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그거는 이게 뭐 한번 그렇게 그 포지션을 잡았다 그래서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뀌고 뭐 그 안에서의 그 세력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항상 변하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만 중용의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왔듯이 뭐 중용을 잡았지만 한 달을 못 버틴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중용은 계속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중용이라는 과정은 그 어떤 중용의 상태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보정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분류라고 하는 건 흘러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거나 변하지만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계속 와서 결국 흘러가지 않는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유의 상태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변색이라고 하는 것과 지사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죠. 의미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나. 불변색이라고 할 이 색자는 일단 주의의 해석에 따르면 우리 앞에 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존재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공부하고 자기를 키워나가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뭐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거는 관직에 나가는 겁니다. 관직에 나가서, 그러니까 관리로 임용이 되어서 군주를 모필하는 과정, 요 두 가지의 그 단계로 사의 삶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직에 나가는 준비를 하는 과정, 관직에 나가서 준비한 것을 실현시키는 과정,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관직에 나가서 실현시키는 걸 달이라고 합니다. 달, 뭐 펼치다 또는 도달하다 뭐 이런 거죠. 이 달이라는 글자 안에 들어있는 거는
요 과정에서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한 것들,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성인이 남겨놓은 일종의 통치의 그 기본적인 어떤 이상이나 또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전을 통해서 공부한다든지 스승한테 배운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저장해 놓은 것들이 지입니다. 지. 그죠? 공부를 통해서. 그거를 이 달이라고 하는 건 펼치는 겁니다. 그럼 이 펼치기 이전의 단계는 뭐라 그러냐면 궁이라고 합니다. 지와 달의 중간이요? 궁달. 아니요. 요 펼치기 이전의 상태, 펼친 상태,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펼치기 이전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궁이라고 합니다. 공궁하다 할 때 우리 궁이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이 궁이 보통 쓰일 때는 나가야 되는데 나가고 있지 못하는 상태를 궁이라는 글자로 많이 씁니다. 궁핍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궁입니다. 궁. 여기서 지금 색이라는 글자를 요 글자로 봅니다. 변색이라고 할 때 이 궁, 나가기 이전에 자기 마음속에 갖추고 있었던 이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바꾸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색이라는 글자를 이 궁이라는 글자로 바꾸어 나와 보시면, 어디 갔어? 변궁, 이렇게 글자를 바꾸어 놓으시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관직에 출사하지 못할 때 자기 마음속에 가졌던 그 뜻을 관직에 나가서도 바꾸지 않는다. 이해되셨습니까? 국유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라가 도가 있다라는 표현은 나라가 정상적인 길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나라에서는 내가 이 과정을 거쳐서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내 능력을 배양을 했다면 당연히 관직에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능력을 쌓았으면, 나라가 굴러가고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은 발탁되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때랑은 삶의 기본적인 요건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기가 사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거나 경제적인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어릴 때야 부모에게 이걸 받는다 그러지만, 나이가 들었는데도 요 관직에 나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당시에 쌓았던 요 마음 자세가 이걸 출세하다, 출사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텐데, 달했을 때는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대부분 요 상황이 되면 이전에 품었던 뜻들을 하나하나씩 현실적인 상황에서 꺾어버리게 되고, 출세를 위해서 영합하고 부합,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경찰이 되는 게 내 꿈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경찰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경찰이 되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그죠? 근데 경찰이 되어서 실제로 그 자리에 갔을 때, 또는 좀 더 표현하면 좀 더 직위가 올라가고 해서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을 때, 자기가 원래 가졌던 뜻을 그대로 현장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옛날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국유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라에 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은 발탁이 됐겠죠. 발탁되었을 때 불변세건, 자기가 힘들었을 때 또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다졌던 그런 것들, 그거 바꾸지 않는다. 그걸 유지해서 살아간다. 그 다음에 국무도 지사불변, 똑같은 경우입니다. 국무도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정상적인 길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정상적인 뜻에 따라서 국정에 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겠죠.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주변의 간신들이나 암군에 의해서 위협을 받겠죠. 그죠? 또는 이 국무도라고 하는 상황은 내적인 어떤 어지러움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침에 의해서 국무도가 될 수도 있죠. 바깥에서 공격해서 들어와서 이거 나라가 뒤집히고 이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지사불변, 죽음에 이르러도 자기가 갖고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입니다. 자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 것, 이런 게 강한 거다. 화이불류 중립이 불의 불변세건 지사불변, 요 네 가지는 전체 그걸로 보면 관유이교 불보무도 요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용이라는 전체 컨텍스트 안에서는 중과 용으로 이렇게 또 나뉘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이불류와 중립이 불의는 이것도 일단은 강함이죠. 그죠? 강함의 요소이지만 이 강함의 요소는 중용 두 개로 나뉘었을 때 중이라고 하는 것, 중심 잡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불변세건, 지사불변 요 부분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함이죠. 그죠? 강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 일상화 가능성, 요런 것의 의미를 갖고 있는 용자와 연결되어서 10장 전체가 강함, 용기와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지만 결국 중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교, 요 세 글자는 요 글자는 우리 지금 표현대로 하면 느낌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문장 부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강하구나, 이거 굳건하다 정도로 표현을 할까요? 굳건함, 이렇게 돼요. 요거는 이 교자는 화살 시자, 화살이 이렇게 곧은 거, 화살이 곧은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 이렇게 쭉 굳어가지고 바르게 꼿꼿한 것. 그래서 강하구나, 꿋꿋함이요. 이 정도로 번역이 되면 될까요? 일종의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중용을 읽으면 중용을 하게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용을 읽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중용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책 내용 속에서 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단서들은 분명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용을 하는 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구절에서 봐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서 등장하는 거죠. 여기서처럼. 그죠? 국, 유도, 불변, 세건 뭐 이런 구절도 그렇고요. 국유도 불변 세건 자체만 보면 선생님의 그 긴 설명을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왜요? 이 한 장만 보면 진짜 어렵더라고요. 색자를 이해하는 게 너무 복잡한 네, 상황이었어요. 네. 아까 새라고 하셨는데 예, 새, 요새 할 때 새자, 음이, 연방새 건방 밑에 새로 읽기도 하고 색으로 읽기도 합니다. 색은 막힌 거. 연방새 찾을 색 아니에요? 막는, 막히다. 필색 예, 막히다라고 할 때 색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 하셨구나. 그래서 이 변색을 변하거나 막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변하거나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뜻을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아예 이렇게 막아버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뜻이 해석이 전혀 안 돼요. 왜요? 아니 그 처음에 네. 아, 그래요? 그냥 이건 이거만 봤을 땐 아무리 불변세건 한자 자전을 찾아봐도 해석이 안 됐어요. 설명 안 들으면 알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가요? 중립이 불의 뭐 화이 분류 이런 경우에 입자 역할 어느 정도는 이제는 그 가능하겠죠. 요게 수로가 되고 요게 수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중립도 수로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번역하든 뭐 중심이 써 있다 이러면 중립을 주어 수로로 보는 거고요. 가운데에 선다 이렇게 하면 가운데에는 부사가 되는 거고, 그런 거는 뭐 이 전체를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이거 출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게. 자, 그 다음 11장 갑시다. 네. 자왈 어. 세근행괴 예. 후세유술원 오불위지의 예. 숨은 것을 찾고 괴이할 행동을 해서 예. 후세에 기술이 된다고 해도 나는 예. 그것을 하지 않겠다. 예. 좋습니다. 군자 준도이행 반도입해 오불능이의 예. 군자가 도를 따라 행하다가 길 가운데에서 예. 그만둔다. 예.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예. 군자의호 중용 돈세 불견지이 불회 유성자 능지. 예. 군자가 중용에 의거하여 예. 이거 한다. 예. 의거한다. 예. 세상을 떠난다. 두넛에 어자가 여기 세상에서 둔 모습을 감추고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예. 후회하지 않는다. 예. 오로지 성자가 그것이 가능하다. 예. 와우 좋습니다. 이제는 뭐 웬만한 저만 잘하면 예. 우리 팀이 올라가는. 훌륭하시지. 이게 앞에 세근 행계라고 하는 예, 예. 이게 지금 이건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여러 그 설명이, 이거 원래 글자는 소죠. 네. 그렇죠? 주의가 이 문장에서 소원의 소자는 그냥 색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색자가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쓰나? 찾을 색자랑 똑같은 글자라고 해서 그 이유로 볼 때는
소부터는 여기를 그냥 소원 행계가 아니고 세건 행계로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뭐 색으로 하면 감추어진 걸 잘 어는 숨겨진 거죠, 그죠? 안 보이는 걸 찾아다니고 색으로 하면 그다음 괴이한 짓거리를 행하고 뭐 이 정도로 번역하면 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죠? 결론은 소인지 색인지 뭐 양쪽 다 가능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자질이 의미라고 예. 행동이 개이하다 이렇게 해석해요. 예, 그러면 그 소로 읽어도 됩니다. 최근에는 또 저걸 색으로 안 읽고 그냥 소로 읽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해놨지 않습니까? 소는 네. 어디 갔어? 정당한 이유 없이 아니요. 이 소자를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에 그 14장에 보면 소자에 대한 설명을, 요 뒤에 소자가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이 소자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1번은 하얗다. 우리 소복 입는다. 예, 소복 입는다 할 때 이 소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평소에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네. 평소에 뭐 저 사람 밥 먹는 거 보면 평소에 뭐 이런 식으로 평소를 쓰죠. 그 경우에도 소를 씁니다. 그런 경우에 소는 뭐냐면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상적인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평소입니다. 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거 이런 거가 일어난 그런 건 평소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뭐 일하다가 점심때 되면 점심밥 먹고 또 일하다가 집에 퇴근하고 일상적인 어떤 그게 반복되는 상황을 평소라고 하죠. 이건 뭐 그런 의미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바탕을 소라고 합니다. 흰 비단 바탕. 그러니까 그림, 요런 백지도 소라고 합니다. 그림 그리기 이전의 바탕, 뭐 그런 걸 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가공되지 않은 통나무나 돌덩어리 이런 것도 소라고 합니다. 우리 소박하다라고 할 때 소를 씁니다. 소박하다, 뭐 꾸미지 않다 이런 말을 소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원래는 가공되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소박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소자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소질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 사람은 소질이 뭐 굉장히 뛰어나. 그럴 때의 소질은 본래부터 타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배운 게 아니고. 근데 이 네 글자에는 다 공통점이 있죠. 손대지 않거나 변화시키지 않거나 꾸미지 않거나 특별하지 않거나 이런 거에 소를 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글자를 그냥 소로 읽으면 어떻게 해요? 소원 이러면 행계니까, 그죠? 이 소자가 동사가 될 겁니다. 은을 바탕으로 깔고 있고, 뭐 이 정도 의미 아닐까요? 은은 우리 숨겨진 걸 바탕으로 깔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떤 의미로 보느냐 하면, 옛날에는 그 논어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은자들, 그 능력을 갖추고도 숨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육아에서 숨어 사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난세나 뭐 이럴 때는 숨어 사는 게 잘하는 거, 그거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 뜻을, 그러니까 나라가 국무도의 상황, 나라가 질서를 갖고 제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못하면 이 사람은 등용되고 싶어도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언어의 상태죠, 사실은. 부모의 상태지만, 그죠? 또, 뭐, 나갈 수 있는데도 나가지 않고 자기가 초야에 숨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언입니다. 근데 육아에서는 어떤 언을 요구를 하느냐 하면, 언해야 될 때 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라 돌아가는 게 엉망이어가지고, 나가봤자 자기가 품었던 뜻을 펼칠 수 없을 상황일 때는 언해야 되는 게 육아에서는 이상적인 행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관직에 나가 있을 때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근데 뭐,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쪽 뭐 엉망이야.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나가지 않고 물러나서 자기를 더 가다듬는 그런 기회로 삼는 이런 언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소언이라고 하는 거는 숨어 사는 걸 그냥 아예 자기의 그걸로 그냥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의미는 나가야 되는데도 안 나가고요. 계속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시기에 그런 사람들 꽤 뭐 춘추 시기도 있고요. 나가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소언이라고 봅니다.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언둔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언둔하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행괴는 이건 뭐 그대로 괴이한 짓거리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 행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례로 조금 어떤 책에는 이런 사람들을 행괴로 보던데, 옛날에 자객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숨어 들어가기 위해서 목소리를 바꾸기 위해서 숯을 막 삼켜서 자기 목소리를 바꿔버리는 사람. 혹시 뭐 중국 역사에서 예양, 형가 이런 굉장히 유명한 자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형태도 아예 바꿔버리고, 뭐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 바꾼다든지, 숯을 삼켜가지고 목소리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행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국 시기에 가면 주장들이 보통의 주장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요. 특히 이제 명가라고 해서 말싸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장들이. 뭐, 대표적인 게, 흰 말은 말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이제 명가라고 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부류, 뭐, 우리 제논의 역설 같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화살을 쏘면 이 화살은 영원히 닿지 않는다. 시간상. 여기에서 딱 쏘아서 여기에 가기까지는 4분이 걸린다면 여기까지 오려면 2분이 걸리지 않냐. 또 잘라서 보면 여기까지 1분이, 쪼개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논리적으로는 여기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무한정 늘어지는 그런 오류들이, 궤변들이 있는데 동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궤변을 일삼았던 사람도 있고요. 또 한 명은 여기 지금 제가 덩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놨는데, 덩석은 지금 말로 하면 변호사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덩석에 관련되어 있는 일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지역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로 한강 가면 이렇게 시체를 건져서 흥정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흥정을 해요? 예. 시체를 건져서, 물에 빠진 사람의 시체를 건져서 이걸 돈을 받고 이렇게 건네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덩석이 이제 소송이나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물에 빠진 시체를 누군가 하나 건져가지고 그 시체의 친족들이 굉장히 부자였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돈 많이 받으려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몇백만 원을 내놔야 이 시체를 주겠다. 그런 주장을 하고, 그 친족들 같은 경우에는 저 시체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라고 그 덩석한테 서로 가서 이제 상의를 하는데, 덩석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비싸게 살 필요 없어.
야, 저 시체 저거 너가 아니면 가져갈 사람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시체 파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왔을 때는 야, 그거는 네 아니면 그거 줄 사람 없잖아. 네가 그거 갖고 있는 건데 네 아니면 저 사람들한테 그걸 줄 사람이 없으니까 돈 얼마든지 많이 받아도 돼. 라는 형태로 각각 뭐 사람 앞에 놓고 그 사람들에게 흡족한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형태로 궤건들을 펼치는 덩석이란 사람이 이 행괴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봅니다. 결국 덩석은 말년에 사형당해 죽거든요. 하도 그런 일을 많이 해가지고 덩석이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 공자보다 조금 선배입니다. 공자랑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요. 정나라에서 덩석이 활동을 했는데 국가의 시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고 이렇게 해서 막 그 여론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처벌을 받아서 사형당해서 죽습니다. 특이한 사람이네. 네. 진짜 특이하다. 근데 이 당시에 그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언변술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변호사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요. 변호사라는 재밌는 게 수치인데요? 아니 그 당시에 변호사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하면 가서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받나요? 그 사람이? 돈을 받았던 건 아니고 그 기록에 따르면 큰 사건은 옷 한 벌을 받았고요. 작은 사건은 뭐 바지만 막 상의만 받는다, 하의만 받는다. 그래서 집에 옷이 막 엄청나게 쌓여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옷이 비쌌어요. 돈 받은 거랑 똑같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세건 행계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특별한 일, 드러나 있지 않은 감춰진 걸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언거라고 하는 건 그 상의 유자 입장에서는 상이 아니잖아요. 상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후세 유술언이라고 하는 거, 후세 사람들이 이전에 그랬던 사람들의 이 술은 칭술입니다. 칭찬해서 기록하다. 근데 오불위지의라고 할 때 이 위지가 뭘까요? 이 두인데 세건 행계겠죠, 그죠? 세건 행계하지 않는다. 또는 소원 행계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그런 사람 칭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도 가능하니까요, 그죠? 위지라고 하는 게 불칭지 뭐 이렇게 이 문장을 구성해도 되고요. 불소원행괴 뭐 이렇게 해도 되니까. 선생님, 그 써주신 것 중에 백바미마의 공손용은 어떤 예입니까? 백마미마, 비마, 비점. 미마? 비마. 무슨 말은 말이에요. 백바 맞아요? 예, 백마비마라고 하는 공손용어 주장인데, 백마, 비마? 흰말은 말이 아니라 예. 백마, 비마. 공손용이 그렇게 맨다구나. 예. 그대로 표현을 하면 쓰시면 흰말은 말이 아니다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이게 뭐 우리 서양 근대에도 보면 1차 성질, 2차 성질 뭐 이런 로크 같은 사람들이 성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손용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요거를 하나의 실체로 봅니다. 희다라는 것도 하나의 실체고요. 그건 색깔이죠. 말이라고 하는 건 말의 형상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실체로 봐서 요 실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하고 요거 실체 하나잖아요. 그건 다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일종의
논리죠, 논리. 형식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보통의 주장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 무리들이 명가 중에 후기 명가에 속합니다. 초기의 명가들은 우리 명가가 묵가에서 나뉘어져 나오는데 저번 시간에 그 묵가의 경편을 이야기하면서 논쟁을 할 때 의미 통일을 위해서 일종의 사전 비슷한 것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묵가들의 논변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후기 명가 쪽으로 오게 되면 이런 그 극단으로 치닫는 주장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행계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는 뭐 전국시기 중기 이후에 가면 엄양오행이라고 하는 그 체계를 가지고 뭐 추연이라는 사람이 오행의 진행에 따라서 역사 진행, 뭐 우리 진행 이런 것들을 추측해내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 세근행계에 해당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참이설 같은 경우 점치고 무슨 징조를 가지고 길조와 흉조를 판단해내고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사람을 속이는 건지 아니면 그게 맞는 건지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의 이지를 흐려놓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이 세근행계 또는 소원행계에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좋아요. 자, 잘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소원행괴 후세유술원 오불위지의 거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군자 준도이행 반도이패 오불렁이의. 자, 군자는 도를 따라서 간다. 행자는 뭐 간다 정도, 뭐 걸어간다 정도의 의미겠죠, 그죠? 반도이패. 길 도중에 폐라고 하는 글자는 작동이 멈추는 겁니다. 걸어가는 걸 멈추는 거겠죠. 네. 그죠? 우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도 폐입니다. 폐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용어들인데, 조선 시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그 사회 제도들이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가지고 그 사회적인 어떤 적폐로 계속 이렇게 그 부정적인 작용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올리는 게 폐단에 대한 지적과 그것에 대한 개혁책을 올리는데 그때 폐단이라고 하는 글자가 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그 제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걸 멈춰버리는 게 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그 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게 폐죠. 그죠? 이 구절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번역 써도 그렇고 대부분 군자는 도를 따라서 가다가 길 중간에서 멈춰버린다. 나는 멈출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따라서 가다가 멈춘다의 주어를 군자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끊어 읽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군자는 도에 따라서 걸어간다. 반도입해. 걸어가다가 길 도중에 멈추는 것, 이런 거 나는 안 한다. 나는 멈출 수 없다. 그게 더 예, 그러니까 나는 뭐 계속 간다. 왜냐하면 중용이라고 하는 그 테마에 맞으려면 중용 평상이고 지속이잖아요, 그죠? 나는 계속 지속한다. 가다가 멈추지 않는다. 의 의미로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잘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 반도입해도 군자를 주어로 보는 형태로 번역을 합니다. 이 번역본도 그렇고요. 다른 번역본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중용에서 이 군자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 앞에 군자, 소인 이렇게 나누어서 인간형,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인간형 두 개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중용에서 이 군자라고 하는 인물은 중용을 끊임없이 실천해 가려고 노력하는 현실적인 이상적인 인간형입니다. 현실적인 이상적. 성인 같은 인물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훨씬 더 도달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적인 이상형이 아닌 거죠. 근데 이 군자라는 인물은 물론 성인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상태의 인간은 아니지만 그 이상적인 인간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성자, 성지자 이렇게 나중에 보면 성자, 성지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성자는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노력 없이 노력하지 않아도 도달하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자연도 그렇죠, 그죠? 해가 돌아가고 달이 뜨고 이런 건 걔들이 이렇게 노력하지 않잖아요. 명령받은 부분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애를 쓰지 않아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성입니다. 성자입니다. 자기를 가꾸지 않아도 원래부터 완전한 사람입니다. 성자를 정성성자를 쓰나요? 예.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성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당되는데. 예. 여기는 뭡니까? 성지, 이 명령을 이행에 옮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여기서는 군자죠. 이런 사람이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성자라고 하는 건 이상적인데 보통 사람은 도달하기 쉽지 않은 경지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상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군자 준도이행, 반도이패 이 구절도 군자 준도이행에서 끊고요. 반도이패 오불렁이 이렇게 연결시키면 저 군자의 이미지와는 어느 정도 부합되는 번역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이걸 이어서 번역하는 거하고 떼서 번역하는 걸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저는 연결시켜서 그 번역을 해버리면 군자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자, 의호, 중용, 둔세, 불견지 또는 불현지 다 가능합니다. 불견지, 불회, 유성자능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자는 중용에 의거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용에 따라서 행동하는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죠, 그죠? 둔세, 둔어세입니다. 둔은 숨다의 의미입니다. 그죠? 숨기다, 숨다. 둔어세,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자기를 숨기고서 불견지, 알아줌을 당하지 않아도, 직역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유성자능지, 성인만이 할 수 있다. 이 성과 저 성. 그 성이죠. 예. 아니 그것과 지금 아까. 그렇죠. 성자라고 할 때 성. 그게 저거죠. 예.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밖에 없다. 군자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그 명령받은 말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숨어 있는 걸 자기 그걸로 다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군자와 관련된 개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죠.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게 그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중용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덕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나 달, 별 이런 존재와는 천지와는 다른 존재잖아요. 천지라고 하는 그 물리적 천과 물리적 지에 속한 그런 존재들은 뭐 천으로부터 부여하던 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풀들은 계절에 따라서 씨가 떨어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시들고 하는 과정,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도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돌고 하는 그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들은 여기에 해당되죠. 그런 표현대로 이건 사람에게 부합되는 거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령받은 그 부분을 그냥 아무런 뭐 다른 그거 없이도 행동을 옮겨 나가는 사람인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상황들이 변하고 또 그 나중에 보면 물리적 천, 물리적 지가 크다고 해도 사람은 그거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사람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지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 성하려고 애를 쓰는 노력하는 그런 존재이고 그 성지의 개념이 결국은 중용하려고 하는 자세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 선생님 죄송하지만 여기 하나만 끊어서 다시 한번 해주시면 어디 어느 부분요? 보신다고 예, 군자, 군자 준도이행. 군자라는 존재는 도에 따라서 가는 존재다. 네. 그죠? 반도입해 길 도중에 멈춰버리는 거 그런 거는 나는 멈추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걸어가다가 멈춰버리는데 나는 멈출 수 없는 사람. 나는 군자가 되고자 한다. 그죠? 나는 군자가 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가 안 되면 어떤 의미? 군자가 이런 군자도 있고 저런 군자도 있다. 이런 식의 이 책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군자는 저 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중도에 그 멈추는 사람도 있다. 예.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 나는 중중에 의지해야 되는데 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을 피해서 숨어서 알아주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이 성인의 경지에 오는 거다. 그렇게 봐도 되죠. 군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 군자, 중용에서 군자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지를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군자가 뭐 이런 군자도 있고 저런 군자도 있다 그러면 원래 군자라는 의미가 통치자 계층을 의미하는 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중용에 쓰인 군자는 이런 군자, 저런 군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군자의 개념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자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구절에 사용되는 군자, 중용에 최소한 중용에서 사용되는 군자는 이런 존재입니다. 혹시 뒤쪽으로 가면서 예. 군자가 칭해지지만 예. 군자로서의 덕망이나 그런 게 쌓여있지 않은 가짜 군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나요? 여기서는 중용에서는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어. 군자라고 불리지만 예. 네, 그게 실질적으로는 행할 수 있는 사람과 행하는 척하는 사람으로 좀 나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현대 지금이나 아니면 후대에 이제 오면 군자인체한다 또는 뭐 그런 인간형들에 대한 그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중용 안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문제하고는 다른 거라 여쭙기 뭐하지만 만약에 어떤 군자는 이라고 할 때는 이 한자에 그걸 정확하게 하려면 어떤 글자를 넣으면은 그렇게 딱 할 수가 있나요? 어떤 군자는 이렇게 할 때요? 예, 예. someone 뭐 이런 것처럼. 이 안에 어떤 글자를 넣어야 신선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글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일개 군자 뭐 이렇게 넣을 수 있을까요? 그냥 여기 혹시 저것처럼 일개 성지자처럼 분지자라고 하면은 군지자? 군지자? 척하는 군자가 되려고 하는 군자가 사람. 되려고 하는 사람인 경우엔 그 중에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괜찮게 하는 사람도 군자가 있고. 되기 하기 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멈추는 사람도 있고 멈추기도 하고. 멈추지 않은 사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나는 안 멈추겠다. 예를 들면 공자 같은 사람, 공자는 그 주변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성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네. 논어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성인이십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공자는 나는 성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가 자신이 써 있는 포지션, 자기의 그거는 이 후대의 표현에 따르면 군자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중용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납니다. 이 군자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공자 말이죠, 그죠? 그 군자라고 하는 글자에 공자를 집어넣어 버리면 딱 연결되는 그런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렇게도 해서는 안 될까요? 혹시? 어떻게 해요? 군자가 의호 충용하면 예, 준세 불견지 불회하게 되어서 예. 결국은 성자가 할 수 있다. 우리 성자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럼 군자가 그렇게 도달해서 예, 예. 그렇게 살아가면 성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중용에 의지하게 되면 의거하게 되면 성인이 될 수 있는 거다. 성자가 된다. 이런 의미로 잠시만 봅시다. 되지 않을까요? 군자는 중용에 의지한다. 세상에서 숨어서 알아줌을 받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는다까지를 군자에 넣자는 거죠. 예, 예. 군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다. 그럼 위 같은 게 앞에 하나 붙어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위가? 그렇게 해석이 되려면 예. 군자 앞에 예. 그렇게 행하면이라는 뜻의 위 예. 성자 그 군자 앞에 군자 의호 충용. 뭐가 하나가 붙어야 직접적으로 이 문장에서 군자랑 성인이랑을 같은 그걸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군자가 뭐 이렇게 하면 성인이 된다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둔세, 불견지, 이 불회 이 구절은 성에 해당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자에 해당되는 걸로.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중용이 그 모든 바탕이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러니까 군자가 중용을 하면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성인. 예. 선생님은 성인의 경지를 더 높게 보시는 예. 거고 아니, 그럼 그게 아니고 군자가 중용을 갖추게 되면 성인의 경지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로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저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자는 중용에 의거하는데 세상에 숨어서 알아줌을 당하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게 되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오직 성자만이 그럴 수 있다. 해석상 가능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군자를 성인에 도달하는 어떤 뭐 출발점 내지는 중간 과정으로 보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만큼 군자의 덕목을 성인으로서 될 수 있는 덕목을 완성하는 게 중용이라고 중용을 최고의 가치로 본 게 아닌가 싶거든요. 상화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된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부분하고도 연결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자, 성지자라고 하는 여기는 분명히 그 뒤에 가면 이 성자는 성인이고 그죠? 성지자는 인이다 그냥 일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또 천이다. 성자는 천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런 것과 연결시키면 그 노력의 핵심이 중용이라고 보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 성지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또는
항상 그곳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 군자인 거죠. 근데 성인은 어떤 존재냐면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좀 다르잖아요. 그 말씀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 게 중용이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성지하려는 그 노력의 핵심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성인은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성지라는 거 그리고 성자가 되기 위한 목표인데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용이라는 걸 자꾸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게 완전히 체화되어서 결국은 가서 영원히 과정 중에 있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누군가는 이상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성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중에는 뭐 이런 그게 가능하죠. 이 뭐 현성 뭐 이렇게 해서 이 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성인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그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쪽으로 생각을 진행시키거든요. 이런 거에 뭐 군자 들어간다고 해서 안 될 건 없죠. 군자라는 존재는 성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유의 뭐 생각들을 저기에 적용하면 안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중용 단계에서 요 문장에서는 군자랑 이 성인이라고 하는 건 좀 나누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중용하는 사람인데 중용에 의지하면서 그 불견지 하더라도 불의하지 않는다는 등목까지 또다시 추가돼야만이 되는지, 중용하면 당연히 저절로 불견지 불의되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지금 불변색 뭐 요 부분입니까? 예, 불견지 불의가 중용을 하게 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중용의 내용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용을 플러스 이게 아니고 중용을 일단 한번 도달하는 요 중용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내가 중용을 이루면 그 중용의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바로 연결된다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과 마찬가지로 순간순간 명령이 내려온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용의 상태도 끊임없이 이 주변에 있는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니까, 중용을 지금 이루었다고 해도 이 중용이 다음 뭐 상황까지 계속 그 중용으로서 역할을 하리라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인 겁니다. 화이 분류랑 같은 개념. 그렇죠. 중용을 자꾸 내가 뭐 돌을 뭐 마치 돌을 터면, 도가 내가 통하게 되면 세상을 그냥 다 이해하고 세상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런 그걸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용은 항상 중심을 잡는 것과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들은 변화하는 상황 안에서 그 중용의 위치가 언제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과정, 노력의 과정이 중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이 불변색 뭐 이런 것들도, 그죠? 왜냐하면 지라고 하는 거는 딱 마음속에 이렇게 유지시켜 명령어로 이렇게 자기 안에 넣어 놓고 있는데, 이걸 실현해 나가는 거는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맞춰 가야 되는 거니까, 중용을 이루면 다른 게 다, 만약에 다 이룰 수 있으면, 언제나 중용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다른 게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용의 상태를 언제나 이룰 수 있는 거는 상태가 아니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항상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군자 이후 그 중용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는 따른다. 네. 예, 중용을 따른다.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만 보면은 주어는 중용을 따른다, 딱 그냥 그거잖아요.
예, 군자는 중용을 따른다. 앞에 군자가 도를 따라서 간다라는 것과 중용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글자만 다르지 표현하고 안에 함의하고 있는 건 거의 동일한 의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도라고 하는 건 길은 일종의 그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바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나오고 어나 호나 이런 게 나오고 목적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어에 이런 경우에는 이 목적어의 대상이 전체적으로 이 동사가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렇게 씁니다. 뭐 밥을 먹는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목적어이긴 하지만 이 목적어 전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이 미치는 어떤 그 영역 자체가. 그러니까 의호 중용하면 의자가 요게 들어갔다는 거는 이 중용이라고 하는 목적어와 의라고 하는 동사에 있어서 중용의 어떤 부분을 따른다. 내지는 중용의 이 중용 전체가 어쨌든 이 동사의 목적어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보통 씁니다. 예, 아까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던 건 왜 굳이 여기에 돈세 불견지 불회라는 말을 썼느냐. 혹시 군자의 길을, 그러니까 군자가 따르는 여러 가지 중용 중에서 가장 이루기 힘든 부분이 세상으로부터의 관심과 인정을 받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성자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거는 군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세상의 인정을 받는다. 명을 행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덕목들을 실제로 행하면 노력은 하지만 제일 수용하기 힘든 게 남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그거를 되게 어려운 거다라고 해서 특별히 한 번 더 되짚은 거 아니냐라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군자나 여기 이제 사로서의 이상적인 인물이 일단 군자인 거고요. 요 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를 감추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뜻을 실현해 할 그 객관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숨는 거죠. 그리고 숨는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 몸을 이렇게 감추는 거기에만 멈추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또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만들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를 강화시키거나 지를 자기 안에 더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과정이니까 군자라는 존재는 결국은 요걸 실행에 옮겨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게 최종 목표일 수 있죠.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각각 나이대에 있는 덕목을 얘기할 때 20대가 입신양명이거든요. 그러면 사로서 뜻을 세워서 내가 하는 과정 중에 젊을 때 입신양명 이름을 날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후회하지 않는 정도가 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시작점부터. 그래서 그거는 성인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더 많은 아까 분류라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 혹시 그렇게까지 생각한 건 아닌가 싶고요. 입신양명을 20대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아니고요. 삶의 목표죠. 뭐 그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전통 시대에 같으면 결국은 벼슬자리에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술자리에 나가는 거니까 그 20대라고 하는 과정이 여기 이제 공부하는 과정, 자기를 키우는 과정, 그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 올라가게 되고 네. 이 과정 자체가 관직에 올랐으면 그 입신양명이라고, 요즘은 좀 다른 표현입니다만 전통적으로는 저게 바로 근데 입신양명이죠. 결국 저거는 이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돈세 불견지. 둔세불견지. 예.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렇게 임해서 이렇게 자기를 알리고 그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예. 반대로 숨어 지내는 건 자기가 노력해서 만든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균형에 근거해서 안 나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그래도 내가 세상에 그런 관심을 못 받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 것, 그게 아마 중용을 실행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한 건 아닌가. 그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성작까지 얘기를. 제가 보기에는 군자, 의호, 중용, 여기서, 그러니까 중용에 의거한다. 여기에 일단 마침표를 찍고요. 둔세, 불견지, 불회, 이거는 성인으로 넘어가는 걸로. 네. 네. 선생님,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몇 시쯤 오신다고요?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